자, 이 주식은 이번에 폭락장에서 그래도 이전에 지지했었던 이평선을 이제 아래 꼬리로 올려주면서 끝이 났어요. 물론 이 거래일 동안 18%라는 말도 안 되는 급락이 나왔지만은 이전에도 조정이 나왔을 때는 이 보라 색깔 선을 지지하면서 반등의 흐름을 꽤나 크게 만들어 줬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하락이 정말로 다시는 없을 기회라고 봐요. 그래서 이번에 폭락장을 이용하면서 여러분들이 꼭 담아둬야 하는 반도체 대장주라고 보는데요. 자, 현재가 86만원에서 목표가 200만원 이상까지도 보고 있는 국내 반도체 대장주인데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성공투자 파트너 주코치입니다. 이번 영상은 한국 증시 대폭락 결정적인 이유와 반등의 시기, 곧 큰 기회 찾아옵니다. 이때 무식하게 사모으세요에 지금 우리가 어떤 시기를 잡아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종목을 잡아야 하는지, 그리고 지금 한국 증시 폭락에 대해서 이런 핵심 이유와, 그리고 우리가 또 어떤 해결 방안을 가지면 좋을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시장은 그야말로 공포였죠. 코스피가 장중에 12% 급락했고 코스닥도 14% 급락했습니다. 이게 종가 때 낙폭을 조금 더 키우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쵸? 이제 종가 때 이런 식으로 쭉 떨어지면서 코스피가 12.06%로 마무리가 됐고요. 그리고 코스닥이 14%로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제 지수가 회복이 안 된 채로 이거래일 연속으로 좀 빠지는 흐름을 보여주다 보니까 이제 시장의 공포감이 정말로 강해졌어요. 우선은 장중에 이제 시장이 좀 급락했을 때 증시의 충격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잠깐 거래가 정지가 되는 이런 서킷 브레이커도 발동됐습니다. 지수가 8% 빠지면 이 충격을 막기 위해서 우선 1차가 발동돼요. 거래가 20분간 중단이 되고 10분간 단일가 매매가 시작이 되면서 30분 뒤에 거래가 재개가 됩니다. 자, 여기에서 지수 하락이 멈추지 않고 오늘 정오쯤에는 더 빠지면서 코스닥이 14%, 코스피가 12%까지 빠졌는데 자칫하면은 2차 서킷까지 발동될 뻔했어요. 2차 서킷 브레이커는 15% 빠졌을 때 발동이 되는데 코스닥이 0.34% 정도만 더 빠졌어도 2차가 발동이 될 뻔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20%가 빠지면서 3차가 발동된다면 어떤 상황이 발생하냐? 그날 시장은 닫아버립니다. 오늘 거래 중지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야말로 대한민국 증시 역사상 가장 공포스러운 하루가 될 수 있었던 그런 순간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그래도 불행 중에 다행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15%까지는 안 가고 서킷이 2차까지는 안 가고 1차에서 버텨줬다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가장 큰 우려가 뭐냐면 최근에 코스피, 코스닥의 급등으로 인해서 거래가 굉장히 활발해진 상태였어요. 특히 2월 중순부터 거래량이 급증하면서 이렇게 주식 하시는 분들이 주린이 분들이 많아지는 시점이었는데 이게 며칠 뒤에 만들어지는 급락이다 보니까 특히 주식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 그쵸? 손실을 많이 보고 계실 거예요. 지금 영상 보시는 여러분들도 손실 보고 계신 분들이 정말로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어떤 해결책이 있고 그리고 어떠한 긍정적인 전망이 있는지 제가 오늘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걱정을 좀 덜어드리려고 하니까 끝까지 보시면서 많은 도움을 받아 가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한국 시장이 왜 이렇게 급락을 했는가 부터 좀 말씀을 드리자면 당연히 최근에 코스피, 코스닥의 상승률이 좋았었던 분만큼 이전에 투자했었던 금액들이 현금화가 되면서 한 번에 빠져나가면서 매도가 나오는 것도 있지만은 결정적으로 이 매도를 결정하게 만든 게 이 환율이 원인이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우선 코스피, 코스닥은 3월 3일 이제 연휴가 끝이 나고 화요일부터 급락하기 시작했는데 이 화요일에 환율이 찰나이긴 해도 1,500원을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이란의 공습으로 인해서 이제 화폐 가치에 불안감이 생기면서 특히 원 달러의 환율이 1,500원을 넘었어요. 이게 기준선을 넘는다, 일정 상한선을 뛰어넘는다라는 것은 어떠한 사건에 대해서 결정을 짓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제부터 한국의 시장에 매도가 되고 나오기 시작했다라고 보고 있고 오늘의 환율도 보시면 그렇게 많이 잡히진 않은 모습이에요. 1473원, 76원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전에 있는 매물대를 아래 꼬리가 만들어지면서 다시 말아올리는 모습을 형성하면서 그렇게 잡히지 않는 모습을 만들어줬죠. 그래서 추가적인 하락을 만들어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다면 앞으로 이 증시 하락에 대해서 어떠한 해결책이 좀 마련이 되어 있는가를 살펴보면은 우선은 당장 내일 이재명 대통령이 싱가포르와 필리핀에서 순방을 마치고 귀국을 합니다. 그러면서 중동 정세 대응 상황과 관련해서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기로 해요. 우선 현 정부는 코스피를 6천 이상 달성했고 그리고 코스닥도 3천을 지향하고 있어요. 그리고 부동산 투자의 의존도도 줄이면서 주식시장을 부양하려는 이런 주식시장의 동료에 대한 정책 방향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이번 급락에 대한 대처들은 임시 국무회의 같은 경우는 주식 투자자들에게는 굉장히 기대해 볼 수 있는 내용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당장이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내일 국무회의 때 이런 호재들의 발표가 같이 나오면서 환율이 1470원 이하 구간으로 좀 진입했을 때 환율이 나름 좀 잡히기 시작했을 때 떨어진 기업들을 기회로 보는 이런 유의미한 매수들이 많이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또 시장의 반등의 가능성이 있는 게 목요일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이제 현금을 가지고 있다면은 공격적으로 매수를 해야 될 때가 이번 주 목금이 아닌가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과거에도 항상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이 됐을 때는 기회를 마련해 줬었습니다. 과거의 서킷 브레이커 이후들의 지수 흐름을 보시면 우선 직전 서킷 브레이커는 2024년 8월 5일입니다. 이때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에 대한 이슈가 화두가 되면서 지수가 많이 떨어졌죠. 2024년 8월 5일이에요. 그쵸? 이때도 코스피, 코스닥이 10% 이상씩 과대 낙폭을 보여줬는데 그래도 단기간에 반등하는 흐름을 보여줬고 이 이하로 떨어지는 흐름을 보여줬지만 이때가 계엄 때예요. 계엄이라는 이제 악재가 터졌고 그리고 사실상 이 서킷 브레이커 때 저점을 찍어줬었던 가격보다 크게 내려앉진 않았죠. 즉 서킷 브레이커 때 만들어졌었던 저점은 그쵸 역사적으로 저점이다. 이 추세를 봤을 때 상당히 저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위에 게 코스피고 아래 게 이제 코스닥인데 코스닥도 뭐 커플링을 하고 있죠. 자 그리고 이전에 이제 2020년도 3월 19일 언제입니까? 코로나 팬데믹이 터졌을 때였습니다. 이때 양 지수가 급락하면서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이 됐어요. 이때도 보시면은 단기적인 하락 이후에 추세가 곧바로 회복이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역사적인 흐름을 보더라도 서킷 브레이커 이후에는 상당히 긍정적인 전망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구나 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지금은 많이 힘들 겁니다. 저도 주식을 같이 하는 입장으로서 오늘이 얼마나 힘든 날인지 말도 안 되는 하락이 나오는지 그리고 얼마나 화가 났던 이런 하루인지 뼈저리게 느끼고 있고 하지만 그쵸? 우리는 투자자이기 때문에 다음 어떤 것을 할지 미리 계획을 해야 되고 대응을 세워놔야 해요. 그래서 이런 과거의 흐름들과 그리고 당장에 있는 임시 국무회의에 이런 나름 긍정적인 전망을 봤을 때 이제 현금화를 다시 주식시장에 넣을 때가 머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뭐 지금 너무 많이 올라서 그래도 불안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사실 한국 경제의 전망이 굉장히 밝아요. 올해 IMF가 전망하고 있는 한국의 성장률은 무려 1.9%입니다. 이게 선진국의 평균보다 높은 수치고 우리나라의 성장률은 계속해서 상향 조정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27년 내년에는 무려 2% 단위의 경제 성장률을 보여줄 것이다 라고 이렇게 글로벌 분석기관들이 한국 시장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낙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꾸준히 떨어지는 지수의 흐름보다는 단기간에 이렇게 어제 오늘처럼 폭락이 나왔었던 게 저는 오히려 기회로 볼 수 있는 게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앞으로도 이렇게 이제 밝은 모습을 보여줄 거라서 지금의 눌림은 오히려 기회로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우선은 대한민국의 이 높은 성장률의 이유로는 역시 제조가 이제 손꼽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AI 반도체에 들어가는 D램이 품귀 현상을 좀 빚으면서 D램의 단가 상승률이 가팔라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디램 쪽은 이란의 공습으로 인해서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은 산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빅테크 기업들이 AI 투자에 돈을 아끼지 않고 있기 때문에 디램의 공급 부족 현상, 품귀 현상은 계속해서 유지가 될 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란의 공습, 이번 전쟁으로 인해서 크게 바뀌지 않는 것들에 우리가 재투자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투심으로 인해서 이쪽이 급락이 나왔지만은 사실상 산업 전망은 변하지 않았어. 아니 오히려 좋죠. 그러니까 이로 인한 우리가 재투자가 이제 실현되면 이후에 수익까지 날 수 있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우선은 지금 상승하고 있는 이런 디램의 단가율이 어느 정도 단가가 올라간 뒤에 멈춰 있는 게 아니라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공급이 부족한 현재 상황에서 단가는 점점 점차 상승하고 있어요. 이게 최소 올해 말까지 디램의 가격은 계속해서 상승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제 내년까지도 디램은 계속해서 단가가 올라갈 것이다라는 전망도 많이 나오고 있죠. 우선은 AI 반도체에 들어가는 HBM을 만들기 위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지금 현재 있는 디램의 생산 공정을 HBM으로 전환하는 방식을 선택합니다. 그만큼 수요가 급 증가했기 때문에 공급도 급 맞춰야 해서 기존에 있는 라인을 전환하는 방식을 선택한 거죠. 자, 그러면서 스마트폰 PC용 디램의 공급률이 무려 60%나 감소했습니다. 특히 모바일용은 1년 만에 이제 디램의 가격이 2배 이상 인상이 됐어요. 그리고 이번 2분기 4월, 5월, 6월에는 디램의 가격이 무려 40% 정도 추가로 인상될 것이다 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여기에서 발생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적은 이제 예상치를 상회하는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이로 인해서 지금 전쟁으로 인한 한국 시장에 대한 투매도는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지만은 실제로 개인들의 물량도 많이 나가고 있고 외국인들도 어느 정도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은 한국의 반도체 시장의 긍정적인 전망은 전혀 변한 게 없기 때문에 우리가 재투자해야 되는 하락에 오히려 베팅해야 되는 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SK하이닉스를 좀 대장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우선은 SK하이닉스는 마이크론을 비교군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마이크론에 대비해서 한국 시장의 투매와 함께 과대낙폭이 나왔다라는 이런 평가들도 많이 나올 수 있고 그리고 뭐 HBM의 대장주기 때문에 당연히 봐야겠죠. HBM이 뭡니까? 그쵸? D램을 세로로 차곡차곡 쌓아놓은 메모리 반도체예요. AI 가속기 데이터 센터용으로 공급이 되는 반도체죠. 그리고 이번에 엔비디아의 베라루빈이라고 하는 블랙웰 다음 이제 차세대 AI 반도체에 HBM4 6세대를 이제 양산을 하면서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삼성전자와 함께 SK하이닉스가 엔비디아의 차세대 반도체를 양산하는데 두 기업이 독점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리고 TSMC와 함께 같이 기술 협약을 체결하면서 세계 최고의 반도체 패키지 업체도 파트너사로 확보를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공급하게 되는 SK하이닉스의 HBM 물량은 차질이 없을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HBM 대장주로서 계속해서 군림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SK하이닉스를 필두로 여러분들에게 이제 총 3가지 기업을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제 매수 시점은 목요일, 금요일부터 이번 주도 당장 좋다라고 보고 있는데 자, 그러면은 어떤 종목을 지금 담아야 하는지 SK하이닉스와 히든 종목 2가지까지 총 3가지 기업의 차트 분석과 가격 전략을 저랑 같이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여기서 잠깐 제 영상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라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이 시청자분들만 받아볼 수 있는 이 특별 이벤트를 준비를 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이렇게 유튜브로서 활동할 수 있게 된 것도 저도 잘해서도 있지만 여러분들의 도움이 없었다면은 불가능했을 거예요. 벌써 제가 활동하고 있는 이 두 채널의 구독자 수가 주식 도박에는 14만 8천 명, 주코치의 매매 전략은 4만 2천 명으로
도합 19만 명이 되었어요. 조금 있으면은 20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가 되는 건데, 이렇게 구독 눌러주시고 오늘도 제 영상 시청하시는 감사한 여러분들에게 영상 외에 어떠한 도움을 드릴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수익 나는 투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매하실 때 제가 참여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제가 공부방을 직접 운영하게 됐습니다. 이 공부방에서는 제가 장중에 실시간으로 어떤 종목이 좋은지 실전 매매 관점으로 상승이 나올 종목을 공유를 해드리고, 이런 익절의 노하우를 공유를 해드려요. 당연히 시청자분들이라면 누구든지 입장을 도와드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입장을 해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자, 보시면은 구독자가 16,400명이 넘어갔습니다. 매일매일 늘어나고 있어요. 빠지는 사람이 없고 구독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를 할까요? 나름 도움이 되기 때문에 계속 늘어나고 있겠죠? 자, 오늘도 그렇습니다. 오늘은 뭐 많은 종목으로 도움을 드리지 못했지만은, 자, 보시면은 3월 4일, 이제 오늘 수요일입니다. 그렇죠? 3월 4일 수요일. 자, 9시 9분쯤에 테크윙을 말씀드렸어요. 테크윙이 공유해드렸을 때가 3.7%였습니다. 3.7%. 자, 테크윙의 주가를 보시면 일봉으로 봤을 때 오늘 14%까지는 올라갔죠. 윗꼬리가 결국에는 나와 버리면서 이제 급락했지만은 3.7%에서 드렸기 때문에 그래도 나름 괜찮은 가격에서 제시를 해드렸어요. 오늘 올라간 종목이 많이 없는 상황 속에서 그래도 몇 없는 올라간 기업들 중에서 하나를 말씀을 드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그리고 GSE도 말씀드렸죠. GSE 9시 10분에 공유를 해드렸습니다. GSE 이제 가스 관련주인데, 자, 요거는 상한가가 나왔어요. 자, 보시면은 9시 10분쯤이 장 초반에 여러분들이 이제 잡을 수 있었을 텐데, 이 단기적으로 급락이 나왔어도 곧바로 회복하면서 상한가까지 나와졌죠. 오늘의 변동성은 정말로 정말 말이 안 되는 수준이었지만은 그래도 GSE가 좋은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그쵸? 자, 그리고 9시 10분쯤에는 제가 한미반도체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미반도체 주가 3.8%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한미반도체가 이렇게 지금 장중에 이게 14%까지 올라갔다가 윗꼬리가 나왔어요. 테이크윈과 비슷한 흐름인데 지금 넥스트레이드에서는 다시 좀 반등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종가 때 떨어졌었던 지수가 내일 좀 회복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주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오후에는 좀 관망을 했고요. 시장이 너무 안 좋아서 이렇게 좀 뉴스들만 브리핑을 해드리면서 마무리 멘트까지 좀 해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종목을 드릴 때 보시면은 옆에 별을 적어서 드려요. 별 3개, 4개, 5개까지 드리고 있는데 이게 중요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별 4개, 별 5개 기업들은 이제 몇 없는 기회가 만들어졌을 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 말씀을 드렸죠. 이런 별 4개, 5개 기업들 좀 담아두시면 이후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우선은 올해 초에 1월 6일에 에코프로가 떨어지고 있을 때 말씀드렸어요. 94,000원에서 별 5개로 드렸고, 자, 에코프로 보시면 1월 6일의 자리가 어디냐면은 제가 별 5개로 드렸을 때가 바로 1월 6일이니까 여기입니다. 이 자리서부터 말씀을 드렸어요. 이 자리서 공유해드리면서 이후에 쫙 올라갔죠. 그쵸? 지금 최고가가 19만원입니다. 공유해드렸을 때가 9만원이니까 10만원이 올랐어요. 주가가 2배가 올라간 거죠. 지금은 저항이 나왔지만은 나름 이 바닥 자리에서 미리 잡을 수 있게 도와드렸고, 요 자리 다시는 안 올 저점이에요. 최근에 많이 빠지고 있다라고 해도 전에 말씀드렸었던 별 5개 자리까지는 빠지지 않았죠. 그쵸? 자, 그리고 LG전자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LG전자는 작년 9월 18일에 미리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별 4개로 드렸고 몇 달간 좀 보유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판단 하에 8만원대에서 장기 이평선 돌파했을 때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LG전자가 작년 이제 9월 18일 자리가 어디냐면은 바로 여기입니다. 그쵸? 9월 18일 자리. 이때부터 계속해서 올라갔죠. 우상향이 굉장히 강하게 나왔고, 최근에 많이 빠졌다라고 해도 전에 있는 저점까지는 내려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스윙으로 보거나 중장기로 볼 때 어떠한 주식을 미리 담아놔야 하는지, 이렇게 하락장에서 기회가 온 기업들 제가 또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입장하시면서 별 4개, 5개 기업들 뭐가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지금은 그쵸? 이게 올라갈까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은 결국에는 이후에 뭐 2달, 3달 아니면은 뭐 6개월 뒤에 보면은 굉장히 좋은 주가를 만들어주고 있을 거예요.
LG전자 같은 경우도 그래요. 이때 공유해 드렸을 때 한 보름 빠졌습니다. 쭉 빠졌어요. 들이자마자 빠졌어요. 근데 제가 이 장기 이평선은 시간 문제다. 돌파해 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후에 짧은 시간 내에 돌파가 나오면서 계단식 상승이 이렇게 나오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 공부방을 통해서 투자하시는 데 많은 도움을 받아갈 수가 있을 거니까 요즘에 특히 주식하시면서 힘든 분들은 입장하시면서 도움받아 가시면은 투자하시는데 이제 수익이 꽤나 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지금 당장이라도 입장을 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지금 시청하시는 여러분들은 제가 전부 다 무료로 도와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힘든 시장에서 혼자 투자하는 게 정말로 쉽지 않을 텐데 제가 장중에 어떤 종목이 좋은지 당일에 급등할 종목들뿐만 아니라 이렇게 좀 길게 봐야 하는 기업들까지 말씀을 드릴 거니까 입장하시면서 도움받아 가시고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 대상입니다. 기존 구독자분들뿐만 아니라 지금 지나가면서 제 영상 처음 보신 여러분들도 제가 지금 입장시켜 드리면서 다음 투자 도움을 드릴 거니까요. 한번 입장하면서 많은 도움 받아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입장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간단한데요. 자, 영상의 고정 댓글을 보시면 해당 채널의 고정 댓글을 보시면은 링크가 하나가 있습니다. 링크를 클릭하면 이제 간단하게 할 수 있는데 자, 보시면은 제 얼굴이 나와 있는 이 영상을 찾아가지고 보시면은 해당 채널 가장 위에 시청자 감사 이벤트 주코치가 직접 운영하는 주식 공부방 입장 안내라는 링크가 있습니다. 위에 거 클릭하셔야 돼요. 아래 거 말고 위에 거를 클릭을 하시면 요렇게 이제 입장이 돼요. 이제 설문조사가 간단하게 있는데 우선은 시청자분들이 어떻게 투자를 하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런 창구를 하나 만들어 놨어요. 구독자분들이 어떤 투자를 하면서 어떤 도움을 받기를 원하는지 여러분들을 조금이라도 더 이해하고 영상을 제작하고자 이런 창구를 만들었고요. 자, 보시면은 뭐 30초 내로 끝나는 설문조사입니다. 제가 우선은 왜 무료 주식 공유를 하는지 이런 Q&A가 있고요. 그리고 첫 번째로는 유튜브 채널 구독했는지 OX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는 투자 경력이 얼마나 된다. 3개월에서 3년 이상이 있고요. 해당 란에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어떤 투자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지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당일 투자가 있겠고요. 그리고 스윙 투자, 중장기, 배당주, 그리고 모르겠다가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우선은 월급이 부족해서 투자를 한다. 그리고 나는 용돈벌이 때문에 투자를 한다. 또는 자산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투자를 한다. 그리고 노후 대비 자금을 좀 마련을 하기 위해서 투자를 한다. 마지막은 나는 쾌감을 위해서 그냥 재밌어서 한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우선 체감으로 내가 주식으로 돈을 벌었는지 아니면은 잃었는지 이렇게 좀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손실 구간이다라고 하시면은 맨 위에 그리고 지금 뭐 본전이다 라고 하면 두 번째 그리고 조금 벌었다 라고 하시면은 소폭 수익 그리고 나는 엄청 벌고 있다 라고 하면은 큰 수익으로 이렇게 클릭을 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수익률이 또 있을 거잖아요. 이게 매년 몇 퍼센트 정도는 수익을 내고 싶다라는 이런 기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연 1%에서 5%는 가장 위 그리고 5%에서 10%는 두 번째 그리고 뭐 이렇게 있습니다. 매년 2배 이상 벌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가장 아래 거를 이렇게 클릭을 해 주시면 되고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현실적인 수익률 투자 이렇게 체크를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투자 이제 시드 규모가 얼마인지 체크를 해 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대장주를 알려드렸을 때 뭐 1억 이상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면은 마지막 1,000만 원 미만이다라고 하면은 맨 위에 거 해주시면 됩니다. 뭐 간단하죠. 이렇게 뭐 보고 쓱 보고 클릭 해주시면 돼요. 뭐 금방금방 생각하실 수 있는 거니까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자유로운 설문이 있어요. 제 영상 보시고 소감 적어주시면 되고요. 기타란에 뭐 소감이 없다라고 하시면은 지금 이대로 만족해요. 하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저에게 혹시 어떤 것을 바라는지 혹시 가장 도움받기 원하는 게 뭔지 이 세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 주시면 되는데 첫 번째는 현 시점 주코치가 가장 좋게 보고 있는 대장주가 무엇이냐 그러니까 대장주 레포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보여드렸었던 주식 공부방 입장 링크예요. 지금 설문조사 하시는 분들이 주식 공부방만 보고 입장을 하셨을 건데 아까 봤던 공부방 입장하시려면 두 번째 거 그리고 대장주가 뭐지? 주코치가 가장 좋게 보고 있는 대장주가 뭐지?
궁금하시면은 이렇게 둘 다 원한다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레포트만 받아보고 싶으면은 가장 위에 거 클릭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들의 이름 그리고 핸드폰 번호 예를 들어 이렇게 땡땡땡땡땡땡 해주시면 되고요. 이게 핸드폰 번호를 잘못 적어주시면은 입장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대 틀리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한 번 더 제대로 입력을 해주시면 끝이 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제출을 하면요. 자, 이벤트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맨 위에 링크가 있어요. 첫 번째로 무료 주식 공부방 링크가 있는데, 자, 이거를 클릭하면은, 자,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파란 버튼이 하나가 나옵니다. 뷰인 텔레그램이라고 해서 이걸 클릭하면은 바로 입장이 될 거예요. 바로 입장을 해 보시길 바라겠고, 그리고 제가 장중에 올라갈 기업들 뿐만 아니라 지금 시장의 뉴스들, 이제 시장 상황들을 좀 브리핑을 해드리면서 도움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날 시장이 끝나면 저의 생각이라든지 오늘 증시 코멘트를 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시장의 상황이라든지 그리고 다음날 이제 증시 일정까지도 좀 정리를 해드려요. 미국에는 이런 이슈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자 기업들의 공시 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브리핑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입장하시면 도움이 정말로 많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이제 장중에 뿐만 아니라 이게 또 우리가 길게 보고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오늘같이 좀 하락장이 만들어졌을 때 좋은 종목들 여기서 많이 말씀을 드릴 거니까 입장하시면서 기다리시면 제가 분석을 해서 좋은 종목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영상 고정 댓글을 보시면은 링크가 하나가 있습니다. 맨 위에 주코치가 직접 운영하는 주식 공부방 입장 안내라고 있으니까 클릭하셔가지고 입장을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주변에 주식하시는 분들 계시면은 적극적으로 공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분들도 도움을 받고 그리고 제 방도 커지고 서로 좋으니까 많은 분들에게 공유를 해주시면은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눈치채신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이제 공부방 링크 아래 대장주 레포트 링크도 같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저희가 매달 가장 좋게 보고 있는 기업을 레포트로 만들어 가지고 이제 이렇게 설문조사 하시는 분들에게만 공유를 해드리고 있어요. 이번에 3월에 여러분들에게 좀 공유해드릴 대장주는 이제 기대 수익률이 무려 50%짜리입니다. 이번에는 조 매니저님께서 촬영을 해주셨고, 자, 그래서 보시면은 기대 상승률, 손절가, 그리고 뭐 분할 매도가까지 다 나와 있어요. 영상 보시다 보면은 이렇게 가려져 있는 이 부분이 좀 해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어떤 종목을 사야 하는지 3월의 대장주 체크해 볼 수 있을 거고요. 우선은 지난 영상들 보시면 우선 이번 1월에 대장주로 공유해 드렸던 게 바로 SK 하이닉스였어요. 당시 주가가 얼마였냐면은 날짜가 12월 30일이죠. 그래서 공유해 드렸을 때 SK 하이닉스가 12월 30일이 이제 요 자리였어요. 그쵸? 60만 원대에서 공유해 드렸고 지금은 100만 원이 넘어갔죠.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는 7, 80만 원 구간을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저희가 목표했었던 그런 가격이 여기인데 그쵸? 이제 굉장히 강세가 나왔어요. 자, 그리고 작년 12월에 말씀드렸었던 게 로보티즈가 있었습니다. 로보티즈 20만 원 수준에서 공유를 해드렸었고 분할 매도는 28만 원에서 한번 하시고 50만 원까지 보셔도 좋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로보티즈가 보면은 제가 12월 28일에 공유해드렸으니까 이게 12월 28일이 요 자리입니다. 요 자리서부터 공유를 해드렸고 최근에 36만 원까지 올라왔죠. 그러면서 우상향을 지켜주고 있어요. 그래서 28만 원에서 우선 1차로 분할로 매도하시면서 수익들을 내셨을 겁니다. 그쵸? 자, 그리고 11월 대장주가 뭐였냐면은 이때 말씀드렸었던 게 삼성 SDI였어요. 당시의 목표가가 이제 47만 원에서 56만 원이었는데 삼성 SDI가 최근에 좀 많이 올라오면서 저희가 11월 대장주로 드렸었던 삼성 SDI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11월 자리가 여기에요. 이때부터 매수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고 이후에 견조한 상승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3월 달에는 어떤 종목을 사야 하는지 저희가 좋은 종목 분석을 했으니까 대장주 레포트도 보시면서 수익 내 보셔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그리고 지난 10월에 25년 10월에 60% 목표로 했었던 기업이 바로 네오셈이었습니다. 네오셈.
이때 당시에 주가가 9,700원이었고요. 목표가는 15,500원이었어요. 네오셈의 주가를 보겠습니다. 현재가 17,000원이죠. 돌파했어요. 그래서 15,500원에서는 좀 막힐 것이다 라고 제가 좀 판단을 했지만은 생각보다 강세가 나왔죠. 요 저항선을 견제했는데요. 지금 역시나 디램 쪽이 강세가 나와서 돌파가 나왔습니다. 아무튼 9월 29일부터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9월 29일부터 여러분들이 따라서 매매했다면은 요 자리입니다. 29일부터 담아 두시면서 이런 바닥자리 이런 가격에서 좀 매수를 하신 게 됐겠는데, 지금 정말로 값싸고 미래 기대 수익률이 높은 기업들을 저희가 대장주로 말씀드려요. 그래서 이번에 대장주 레포트 영상 보시면서 3월에는 어떤 종목을 사야 하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기를 바라겠고요.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SK하이닉스의 차트 분석을 좀 같이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SK하이닉스 차트를 볼게요. 야, 자, 정말로 많이 떨어졌죠. 이 거래 동안 야, 정말 우리나라가 미사일을 맞은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코스피, 코스닥이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역시 코스피의 대표적인 기업인 SK하이닉스도 낙폭을 좀 계속 키우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자, 그래도 보시면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넥스트레이드까지 해가지고 15% 정도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지만, 오늘은 그쵸, 이제 뭐 마이너스 6% 정도까지 빠졌다가 다시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아래 꼬리가 생각보다 많이 올라갔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긍정적인 전망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 이제 경제 시장은 단순 투매로 인해서 나온 물량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또 한번 지지하면서 반등해주는 모습이 형성이 되고 있고, 자, 그리고 보시면 주봉을 봤을 때 이전에도 주봉을 보시면 이 보라 색깔 선을 지지하면서 반등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걸 좀 두껍게 해보겠습니다. 이전에도 급락이 나왔을 때 이 보라 색깔 선의 기점으로 다시 한번 반등했었던 이런 구간들이 꽤나 있었었다 말이죠. 그래서 지금의 하락도 보시면 보라 색깔 선을 지지하면서 아래 꼬리가 만들어지면서 반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적당한 조정이 나왔고, 그리고 다시 한번 반등할 차례가 왔다라고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좀 낙관적으로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주식이라는 게 역시 뭐 상승만 할 수는 없잖아요. 뭐 이런 얘기 지겹다라고 얘기를 하실 수 있겠지만은, 자, 보시면은 상승하다가 조정받고 상승하다가 조정받고 이런 게 뭐 주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보시면은 최근에 정말로 많이 올랐고, 그리고 단기적인 이제 급락이 나온 자리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꾸준히 하락하는 것보다는 단기간에 그냥 확 빠져버리고 이제 V자 반등이 나와버리는 게 상승 추세에는 훨씬 더 좋아요. 그래서 이번에 나오고 있는 하락은 감수하기에는 너무 좀 큰 낙폭이었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잘 버텼다. 그래서 이번에 목요일이나 금요일에 우리가 좀 현금화를 하면서 반등을 기대를 해볼 수 있다. 이렇게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선은 기대해 볼 수 있는 시기가 이제 3월 16일입니다. 3월 16일부터는 엔비디아의 GTC 2026 행사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베라루빈이라는 차세대 반도체가 공개가 될 예정입니다. 베라루빈이라는 반도체가 왜 중요하냐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현재 세계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엔비디아의 블랙웰 칩보다 메모리의 성능이 무려 이게 2.8배나 더 좋아요. 그렇다라는 것은 지금 현재 발생하고 있는 AI로 인해서 만들어진 병목 현상들이 대부분 해소가 되는 수준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베라루빈은 전력의 이 소모가 50% 정도 줄어들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AI의 사용으로 인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전력 그리고 병목 현상 등이 이 반도체로 인해서 해결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메모리의 성능이 2.8배나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이게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6세대 HBM을 공급해서 그래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HBM에 대한 이제 희소성이 조금 더 증가하면서 국내 반도체 기업들은 훨씬 더 상승이 크게 나와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재료가 너무 좋은데에도 불구하고 이제 시장이 좀 떨어지면서 투매가 나온다라는 게 너무나 아쉬울 따름이죠. 오히려 뭐 좋다라고 봅니다. 가격이 많이 내려왔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뭐 75만 원에서 현재 가격까지는 계속해서 분할로 담아가야 한다라고 생각해요. 지금은 하락을 감수하면서 매수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최저점에서 매수하는 게 아니라 한 번 더 떨어질 것을 감안하고 매수 후에 추가 매수를 고려해야 되는 시장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구간을 좀 설정을 해드리는 겁니다. 자, SK하이닉스 같이 봤고요. 목표가는 108만 원까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전고점 전에는 이게 좀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올 수가 있어서요. 여러분들이 108만 원까지도 좋다라고 보고 있고,
짧게 보실 분들은 앞에 있는 98만 원까지 보셔도 좋아요. SK하이닉스 오늘의 대장주였습니다. 자, 두 번째 기업입니다. 삼성전자. 제가 삼성전자를 지금 올해 들어서 두 번째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첫 번째가 언제였냐면 자, 바로 이때였어요. 2월 6일이었죠. 2월 6일에 이때도 증시가 떨어졌을 때 증시 하락이 기회다라고 하면서 삼성전자를 말씀을 드렸고, 이때 목표가 20만 원으로 말씀을 드렸었어요. 자, 보시면은 2월 6일이 삼성전자가 이렇게 떨어지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때부터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20만 원까지 보세요라고 했는데 최근에 20만 원 달성했죠. 돌파가 나왔어요. 자, 지수를 보시면 이때 2월 6일이 코스피가 좀 많이 떨어지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것도 보시면 이평선을 터치하면서 많이 떨어지고 있을 때였죠. 지금은 이때보다 훨씬 더 낙폭이 크지만 아무튼 요날에 삼성전자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번 오늘 여러분들에게 삼성전자 이 비슷한 가격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만큼 기회가 왔다라고도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지고 왔는데, 우선은 영업이익이 올해 200조 원 정도 나올 것이다라고 키움증권에서 이런 전망을 냈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300% 이상 증가한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기대감뿐만 아니라 삼성전자는 실적으로 증명해내고 있다라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6세대 품질 테스트를 가장 먼저 통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올 반도체에 대해서도 미리 공급로를 뚫어놨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이번에 HBM4의 요구사항이, 엔비디아의 요구사항이 이 11.7 기가 BPS인가 그랬을 거예요. BPS. 근데 삼성전자가 이제 만든 HBM4 6세대는 이게 13 기가 BPS까지 성능을 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세대까지 충분히 커버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대역폭의 이제 처리 속도를 공개했다라는 것으로 봤을 때, 이후 나올 반도체에 대해서도 삼성전자가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기술을 시장에서 공개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때까지는 SK하이닉스가 HBM을 좀 독점하는 그런 구조였는데 삼성전자가 확 치고 올라오는 그런 시기가 올해부터가 될 거예요. 자, 그리고 2030년까지 모든 생산 라인을 자율 제조 공장으로 전환하겠다. 로봇을 사용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시장 트렌드에 굉장히 또 부합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지금 미국 증시가 이제 AI 버블론이 점점 더 가시화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소프트웨어에 투자하는 비중이 많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큰 손들은 성장성이 좋은 기업들에 투자를 하는데 이제는 AI 소프트웨어가 아니다라는 판단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돈이 어디로 가고 있냐? 바로 제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AI 반도체, 인프라 쪽으로 가고 있어요. 대기업들이 돈을 쓰면서 업그레이드 시킬 AI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돈을 쓰는 쪽, 인프라 쪽에 지금 현금들이 대거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태양광이고 원전이고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고 그렇다라는 거죠. 데이터 센터를 구축할 때 필요한 것들. 그로 인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상당히 수혜를 받을 수가 있는 입장이 되었고, 삼성전자도 보시면은 이전에 급락이 나왔을 때 20일 이평선을 기준으로 반등하는 모습들이 나왔었어요. 그쵸? 급락이 나올 때마다 20일 이평선을 이런 상승 추세가 꺾이지 않고 올라가는 모습들이 나왔죠. 지금도 보시면은 단기적으로 급락이 나왔다라고 하더라도 아랫꼬리가 슬슬 형성되고 있습니다. 지금 20일 이평선에서 아랫꼬리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엑스트레이드에서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이제 분봉을 보시면은 좋아요. 너무나 좋습니다. 이대로만 갔으면 좋겠어요. 그쵸? 그래서 이틀 동안에 너무나 좀 괴로운 장이었는데 이제 이런 후매가 슬슬 끝나는 이제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이 평선에서 여러분들이 좀 잡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도 우려가 되는 점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떨어지는 흐름에 우리가 좀 대비를 미리 해야 돼요. 이게 주봉을 봤을 때 여기까지도 빠질 수 있습니다. 16만 5천 원 이 주봉의 저항선까지 빠질 수 있어요. 그러나 16만 5천 원까지 내려오게 됐을 때는 이 반등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점을 감안을 했을 때 현재가부터 16만 5천 원까지는 우리가 매수 구간으로 이제 가지고 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삼성전자를 볼 때 이렇게 이제 매수를 한 번이 아니라 몇 번을 가지고 좀 매수를 하면서 가지고 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자리도 좋습니다. 현재 자리서부터 여러분들이 16만 5천 원까지 계속해서 좀 담아가야 하는 구간이다. 자, 삼성전자의 목표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는 22만 원에서 매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전 고점 자리입니다. 22만 원 최종 목표가. 짧게 보실 분들은 20만 원 보시길 바랄게요. 자, 마지막 종목입니다. 마지막은 현대차입니다.
국내 코스피 1위, 2위, 3위를 가지고 왔죠. 그만큼 기회가 왔다라고 판단해서 그래요. 이번에 과대낙폭은. 자, 현대차 같은 경우는 뭐 다들 아시다시피 제가 따로 설명드리지 않아도 자동차를 만드는 곳이다라고 알고 계시겠지만은 이번에 새로운 호재가 생겼죠. 아틀라스를 시장에 공개함으로써 세계에서 가장 진보된 로봇을 개발하는 기업이다라는 평가도 갖게 되었고, 그리고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올해 상장하기 위해서 이제 전략을 짜고 있습니다. 정의선 회장이 보스턴 다이내믹스 지분을 20%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모회사인 현대차도 같이 반응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현대차는 이제는 뭐 전기차, 하이브리드, 내연기관 차를 만드는 이제 기업뿐만 아니라 자율주행 완성차를 제조하고 소프트웨어도 같이 개발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구글, 엔비디아와 함께 이제 같이 시장을 전략을 공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성장 속도도 굉장히 가파라질 것으로 보여요. 이에 따른 엔비디아의 부사장이었고 테슬라의 오토파일럿을 개발했었던 박민우 사장도 인재도 같이 좀 등용을 하면서 굉장히 힘을 좀 많이 쏟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현대차가 사실은 작년 3분기까지만 해도 완성차 기업으로서 평가가 됐었어요. 글로벌 뭐 투자사들에게. 그런데 작년 10월부터 아틀라스를 조지아 공장에 이제 테스트로 투입하기 시작하면서 로봇 기업으로서 재평가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차는 로봇 기업으로서 재평가받은 지 얼마가 안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상승 초입 구간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기업이다.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눈여겨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현대차의 일봉입니다. 이번에 많이 빠졌죠. 단기적인 급등도 나왔지만 빠지는 속도도 굉장했습니다. 3거래일 동안 올라줬었던 이 흐름을 지금 2거래일 동안 다 뱉어줬는데, 그래도 긍정적인 것은 이 하락하는 와중에 전에 있는 매물대를 이탈하지 않았어요. 아래 꼬리가 형성이 되면서 다시 한번 버팀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좋은 흐름이 만들어졌다라고 보고 있고,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전에 있었던 이런 박스권 상단 저항을 버틴다라는 것은 다음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라는 것을 좀 의미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버티는 이 매물대 박스권 상단 자리가 굉장히 좀 매력적인 자리다라고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 현대차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지수가 이번에 좀 반등하면서 넥스트레디에서 같이 움직여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국내 3대장은 지금 앉아보면은 이제 이런 자리가 올까라고 좀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정도로 좀 기회가 왔다라고 판단하니까 이 세 가지 기업을 좀 참고해 보시고, 자, 현대차 같은 경우도 현재가부터 참고를 하세요. 현재가부터 지금 이제 47만 원까지 내려온다면은 주봉으로 봤을 때 이것도 보라색 선을 반등했었던 이런 흐름들이 많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자리로부터 반등할 수 있습니다. 47만 원에서 이제 51만 원, 여러분들이 매수 자리로 보시는 게 좋겠고요. 자, 목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대차의 목표가입니다. 66만 원까지 우선은 보도록 할게요. 전 고점 자리고요. 짧게 보실 분들은 여러분들이 앞에 있는 57만 원 1차로 보셨으면 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증시 하락에 대해서 지금 현 상태, 그리고 앞으로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이런 전망들도 같이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지금 이 세 가지 기업들 매수해야 하는 이유들까지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요즘에 시장이 정말로 이제 어렵습니다. 그렇죠? 이제 전쟁이 난 곳이 정말로 이란이 맞나 싶을 정도로 국장이 많이 빠지고 있는데, 이렇게 오히려 기회가 왔다라는 판단 하에 SK하이닉스, 삼성전자, 현대차 이제 얘네들 올라갈 때는 사고 싶었잖아요. 근데 떨어지니까 또 이제 사기 싫은 게 투자 심리라고 생각해요. 근데 사실상 이 전망이 밝다라는 것은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서 아주 주관적인 입장을 빼고 객관적으로 시장을 봤을 때 매력적인 가격이 왔다라는 판단하에 매수를 하시는 게 좋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자, SK하이닉스, 삼성전자, 현대차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웬만하면 3분할 하시고 몰빵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제발. 자,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했고요. 다음에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마치도록 하겠고요. 공지사항 하나만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에게 공지사항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구독자분들께서 질문을 정말로 많이 주셔요. 주코치 매매 전략 주식 또박이 채널은 유료 회원권을 혹시 운영을 안 하는지, 공부방에 들어오더라도 직접 1대1로 관리를 받고 싶은 분들은 이런 식으로 질문들을 많이 주십니다. 유료방 운영을 따로 안 하시는지, 그쵸? 리딩을 따로 안 하시는지, 유료여도 합리적인 가격이면 이용해 보고 싶습니다 라고 질문을 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있잖아요. 우선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는 유료방은 직접 운영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특정 회사에 소속되지 않은 독립 주식 채널이고요. 소수 정예 멤버가 모여서 운영을 하고 있다 보니까 사실 인력이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직접 유료방을 운영할 여유가 없습니다. 도와드리고 싶지만은 도와드릴 여유가 없고, 자, 그래서 저희가 직접 도와드리지 못하는 부분임에도 이제 도움을 희망하시는 구독자분들이 많이 계시기에 저희가 특별 케어 서비스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특별 케어 서비스가 뭐냐면 국내 우수 프리미엄 투자 콘텐츠 플랫폼과 저희가 제휴를 했습니다. 제휴를 해서 본 채널과 이제 파트너십을 맺은 기업들이 여러분들을 도와드리는 거죠. 저희 제휴사는 금융위원회에 정식으로 신고가 된 투자 정보 제공 기업입니다. 그래서 걱정 마시고 도움을 요청하시면 될 것 같은데, 자, 특히 투자로 지치고 고생 많으셨던 분들이나 영상이나 공부방을 통해서도 내가 좀 잘 못 따라가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희 제휴사들에게 도움을 받아가시면 프리미엄 컨텐츠로 도움을 많이 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본 채널의 제휴사는 건전한 투자 문화 조성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해외 선물, 비상장 주식, 코인 거래소를 권유하지 않으며 AI 검색기, 자동 매매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판매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런 것들을 한다면 사칭 범죄 피해에 각별히 주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공식 제휴사가 어딘지 모르겠다. 공식 제휴사 확인 및 각종 문의는 영상 고정 댓글을 통해서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제휴사 확인 및 사칭 정보 제보라고 링크가 있는데 여기 들어오셔서 이제 문의 주시면은 저희가 제휴사인지 아닌지 확인해서 도와드릴 거니까 이제 프리미어 컨텐츠 필요하신 분들은 이 부분들 유심히 보시면서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